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파일럿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투입니다. 두 사람만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원래 맨날 세 사람만 하다,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따로 모인 것은 마하를 드디어 제끼고 저희 둘만 모인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고양이 방송, 고양이 내용이 들어가는 방송을 파일럿 녹음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마하 제끼니까 어때요? 좀 심심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경망스러움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하님께서 너도 만만치 않아. 네. 자, 우리 저기 모인 잠깐 소개를 했지만 애니멀 호더인 저와 투이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고양이 얘기 앞으로 고양이와 관련된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분리를 해서 방송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파일럿 방송이니까요. 오늘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왔어요. 파일럿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비행사? 네. 저도 합시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보통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일단 한번 띄워보고 그야말로 비행기처럼 한번 띄워보고 나네 싶으면 정규가 되는 거고 아하. 추락하네? 그러면 이제 사라질 그런 방송이죠. 그럼 앞으로의 이 방송의 이제 뜰지 말지의 여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호응에 달렸네요.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한 통이라도 보내주시면 이거를 계속 듣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의 분위기는 좀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조금 차분하게 가려고 생각 중인데 인간들이 경망스러워서 언제까지 차분하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차분하게 가는 이유는 뭐죠? 차분하게 가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포맷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 애도 방송 이제 고양이 사랑하는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심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떠나보낸 분도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어서 애도 사연을 받을 겁니다. 애도 사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애도 사연이 도착한 날은 좀 되도록이면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방송은 안 하고 싶어서요. 네, 그렇게 해서 미리부터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말씀이시죠? 원래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할 때도 귀로 듣는 고양이 신전이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했었어요. 고깃집이라고도 있지 않나요? 네. 그 약간 귀로 듣는 고양이 신전은 좀 심야 방송,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고깃집이라고 고양이들의 기밀 집회. 고양이들의 기밀 집회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19금 방송이었고요. 네. 19금 방송은 좀 분위기 날아다녔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19금 방송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렇죠? 테이블 냄새 좀 그만 맡으시고 마이크를 볼로 때리질 않나.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자, 이 방송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이야기 꼭지들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방송 주기를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벌써 재미없다고 좀 졸고 앉았는 거 봐라 진짜. 하여튼 방송 설명은 해야죠. 그래도. 네네. 네. 그 일주일간 있었던 고양이들과 관련된 뉴스, 단신 같은 것들을 전해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꼭지들,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키우시는 동안 이제 어려운 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사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 둘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졸면 굉장히 난감해요. 졸지 않습니다. 하품만 할 뿐. 자, 트위님은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가요? 방송 포맷. 차분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요. 네. 사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아. 네. 오늘은 애도 방송이 아니니까 애도
저기 무지개 다리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좀 하품 좀 그만하시고 좀. 아 진짜. 아 첫 방송부터 이러니까 더. 알겠습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네.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사람과 고양이 네. 그리고 고양이와 사람이 네.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도 갈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신 까는 소리 많이 할 거예요. 네. 마가 없으니 당신을 까야죠. 네네 기대됩니다. 네. 네. 제가 아는 거는 다 깔 거니까.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님 지난 페북 활동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하셨죠? 네. 지난 한 주간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네. 고양이와 관련돼서 되게 감동 깊었던 동영상이나 아니면 뉴스라든지 그런 거 본 거 있으신가요? 고양이와 관련된 동물이어야만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동물하고 관련된 거라도 상관없고요. 아, 어린 코끼리 이야기가 있어요. 네. 코끼리가 있는데 그 여자 코끼리예요. 네. 근데 그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학대 당하다시피 이용당하는 그런 시설에 있다가 코끼리가요? 예. 네네. 예, 그런 곳에 있다가 서커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정확히 어딘지 그거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4살쯤 돼서 걔가 구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코끼리를 그 되게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 사람. 네. 네. 그랬더니 그 남자 사람이랑 그 여자 코끼리랑 되게 많이 친해졌죠. 네. 네.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장난을 치려고 네. 4살짜리 그 코끼리가 보는 앞에서 물에 빠진 척, 익사당하는 척 네네네.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쓸려가는 것처럼. 그게 장난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인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네. 정말 쓸려가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그 어린 그 코끼리가 보자마자 덩치도 작아요. 좀 네. 작아요. 네. 근데 보자마자 바로 그 어른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바로 주변에 어떤 큰 코끼리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네. 바로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요 물을. 네네. 굉장히 이렇게 물이 되게 저는 거칠어 보였거든요. 네네. 물론 근데 빠질 정도의 깊이는 아니었겠죠. 네. 근데 구하러 가가지고 거의 강 건너편까지 그 사람이 갔고 그까지 그 코끼리가 따라가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을 꼭 이렇게 끌어안듯이 코랑 다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남자 사람은 그냥 웃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눈물 날 뻔했거든요. 정말로 목숨 걸고 오는 걸로 보여서. 아니 근데 그거를 일단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장난을 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난을 치는 네. 그 아저씨의 정신 상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도요. 그 4살이 제가 아니라. 코끼리를 잘 몰라서 네. 코끼리가 4살이면 어린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확실히 크기가. 알겠는 거는 크기가 작더라고요. 다른 코끼리에 비해서 훨씬 작았어요. 네네. 아기 코끼리인 게 딱 보일 정도로. 물론 물론 우리 사람보다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좀 그랬죠. 네. 네. 저렇게 사랑을 주면은 네. 정말로 목숨 바쳐서 네. 갚아주는 게 동물이구나. 네. 정말 그랬어요. 제가 느낄 때 만약에 제가 물에 빠지면 만약에 저희 집 고양이들이 저를 본다. 무심히 쳐다볼 애들이 한 3분의 1. 네. 맞아요. 나머지 3분의 1은 와서 밥 달라고 앵앵댄다.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울 것 같긴 해요. 다 좀 각각이라서 그러니까 당황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고양이들 위로에 대해서 그 고양이들이 사람 슬플 때 위로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직접 겪으신 거나? 일단 엄청 울면서 뛰어다녀요. 아 그래요? 예. 그러거나 네. 조금 어린 애들은 네. 좀 큰 애는 네. 보면은 차분하게 와서 네. 그루밍을 해주죠. 아 맞아요. 그루밍점. 네. 저희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무지개 다리 건넌 저희 첫째가 되게 사람을 평상시는 걔는 이제 남자아이였는데 남자애에다가 최고로 많이 나갈 때 몸무게가 8kg 나갔어요. 검요예요, 검요. 네. 그런데 평상시는 되게 뭐랄까 애교도 없어요. 지금 트위님 고양이가 많이 나가는 애가 몇 킬로 나가죠? 8kg요? 남자인가요? 여자.
아유, 이 사생활을 사묘 생활 하여튼 네. 사프라이버시. 너무 사프라이버시를 너무 사프라이버시 묘프라이버시 묘프라이버시 너무 들쳤네요. 아무튼 그 아이가 이제 와서 평상시엔 되게 무뚝뚝하고 그러는데 별로 저한테 애교를 안 부리는데 제가 슬퍼하거나 그러면 꼭 와가지고 발톱을 이렇게 꽉 찍어요 일단. 꽉 제 팔이나 어디를 헤드락 하듯이 이렇게 딱 잡고서는 그루밍을 해줘요. 그루밍을 해주는데 문제는 한 군데를 한 10분 15분 이렇게 넘게 그루밍을 받으면 살 같은 데가 빨갛게 부어요. 아프죠. 혀 되게 고양이들 까끌까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아파가지고 빼고 싶다면 내가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나도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감동받았죠. 얘가 꼬마란 아이였는데 꼬마가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구나,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받다가 한 10분 되면 아프니까 빼고 싶어요. 이렇게 쓱 빼려고 그러면은 발톱을 빡 세워가지고 꽉 더 세게 꽉 잡은 다음에 이리 와 이렇게 한 다음에 막 그루밍 해가지거든요. 걔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왜냐면 그 슬픔의 고통을 이 실제 피부의 아픔으로 바꿔서 이제 슬프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맞아요. 슬픈 것 따위는 나중에 피부가 너무 아프다. 벗어나고 싶어서 꼬마야 제발 이러면서 아주 특이한 방법.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아파요. 어떡 하면 좋죠?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 코미디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안 아프지 배는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잠깐 이제 고양이 살롱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고양이가 10수 마리가 있고요. 유동적이라서 유동적에서 일단 그렇게만 한 20마리 가까이 있고요. 트위님은 몇 마리 키우시죠? 2마리요. 2마리요? 네. 딱 좋네요. 진짜. 네. 아무튼 딱 좋아요. 그런 트위님이 생각하시는 코끼리 사연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 참 그 말씀을 안 들었네요. 그 트위님네 고양이들은 이제 트위님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한다.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만 말씀드린 게 저희 애들인데요. 그래요? 네. 하면 당하고 뛰어다니고 울면서 하나는 하나는 이제 와서 그루밍을 해주는데 입냄새가 좀 나죠. 문제는 평소에는 뭐 팔등이나 뭐 팔 이런 쪽에 그루밍을 해주는데 제가 약간 힘들어 보이면 굳이 얼굴로 와서 코라든지 뭐 볼이라든지 이마라든지 뭐 그런 곳을 그루밍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특히 코에다가 그루밍 해주면. 코 정말 코에다가 그루밍 해주면. 너무 그게 시원하면서 콧등은 괜찮은데 콧망울이 콧망울 해줍니다. 콧망울. 그거는 뭐 아침에 양치를 하고 온 고양이라고 해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기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하는데 또 그게 참 그래요, 그렇죠? 좀 거부하기가. 저는 그냥 거부합니다. 얼굴을 탁 치웁니다. 그러면서 화내죠. 솔직히 얘기해요. 화까지는 안 내죠. 그냥 나 그만해 이렇게 하죠. 네, 아무튼. 근데 그러고 나면 다시 걔가 무안해하는 그 표정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해서 다시 대주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난 한 주 동안 인상 깊었던 뉴스가 31살짜리 고양이. 31살짜리 고양이의 생일 소식. 그러니까 31살짜리 고양이 제가 지금 뉴스를 못 찾아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도대체 몇 살인지 잘 계산도 안 돼요. 120세?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기네스북에 도전 중인데 많이 노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노쇠는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그러면 집에서 이제 곱게 태어난 고양이냐? 진짜 못 봐주겠네. 저 아픔하는 거. 진짜 여보세요. 둘이 방송하는데 그렇게 조심히. 지금 몇 분 됐어요 우리가 방송 시작한 지. 마님이 안 계시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요 그 31살 된 고양이가요? 네. 31살짜리 고양이가 이제 그것도 집에서 곱게 태어난 고양이가 아니라 5살 땐가? 입양센터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밖에서 떠돌이 고양이라고 하죠. 길고양이 우리로 치면 길냥이 생활을 하다가 입양된 애래요. 어이구야. 그런데 그리고도 지금 뭐 한 25년 6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러세요? 아니 좀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녹음 중 얘기는 하지만 얘기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을 며칠 동안 다녀와서 여독? 여독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고양이는 뭘 먹었길래 그렇게 오래 살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가족과의 뭐 애정인가? 애착, 애정. 뭐 아마도 그런 아니면 거겠죠. 집이 한 100m쯤 됩니까? 뛰어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는 이제 그 외출량이라고 해서 이제 밖에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영역 순찰도 돌고 네. 훨씬 더 자유롭게 사는 고양이들도 있죠. 네. 그 31살짜리 고양이가 그렇게 산다는 건지 잘 확인이 안 됐고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어느 나라 고양이? 미국이었을걸요? 제가 지금 기사를 못 찾아가지고. 미국이면은 좀 아무래도 비교적 좀 산책량일 가능성이 그렇죠. 좀 있네요. 그렇죠. 도시 지역은 아니라면은 아무튼 그런 생활 신기하다. 때문일 수도 네. 있고. 네, 3대째 함께 살고 있겠네요. 뭐 중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자세히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 보이진 3대째가 않아요. 아니라 사람 3대째. 그렇죠. 네네네. 근데 미국인데 다 독립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시더라고요. 30 같이 20몇 년을 지났으면 그분들이 한참일 때라고 하더라도 이제 장년층이 되실 나이긴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가 그 고양이 어르신이 이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느낌에. 네네. 그 고양이 어르신이 지금 기네스북에 도전 중이신데 네.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고양이는 38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냥이 평균 수명이 보통 2년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길에서 평균 생활할 때 때문에 낮아지는 거겠죠. 뭐 빨리 죽는.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제가 그냥 옆에서 관찰한 바로는 그 막 한 달, 2달 때 어마어마 죽어요. 그래서 아마 1년을 넘긴 고양이는 이제 봄서부터 겨울까지를 겪은 고양이는 그래도 한 4, 5년 이렇게 살고 5, 6년 이렇게 살고 길게 살고 그 대신 이제 한두 달 때 대거로 악갱이 때 많이 죽어서 평균이 한 2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근거 없는 제 추측인데요. 아무튼 그 2년에 비해서는 31살은 좀 어느 정도 딱 생각하시는 우리 고양이들 뭐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완전 기네스북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15년 정도 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이제 사실 바라는 게 20년이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14살짜리 고양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도 바라는 걸로 치면은 50살입니다. 50살은 전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때 너무 늙어가지고 50살이면 앞으로도 저희 애들이 35년을 더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저도 30년 정도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능하죠. 당신은 그 정도 살아도 앞으로 30년을 살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아무튼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하품을 하시느라 아니 그렇게 재밌 나가 우리 파일럿 방송부터 이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아니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피곤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고양이계 소식은 들어봤고요. 다음 이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엇인지 트위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고양이 입양하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고양이 입양하기. 요즘 고양이가 참 인기가 많죠. 그럼요. 네, 뭐 인터넷을 점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양이와 함께 생활을 해보기를 지망하시는,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트위님은 어떻게 처음에 고양이 들이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어디서 고양이를 구해야 될지? 사실 어디서 구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저는 무조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세대시다 보니까. 그죠, 무조건. 네. 내인년도 이용하고. 네, 맞아요. 네. 내인년. 그래서 저는 인터넷 카페를 많이 보았죠. 인터넷 카페. 인터넷 카페라면은 이제 동호회 같은 카페도 있고요. 정말 이제 매매. 반려동물 매매 카페들도 있는데 어떤 데를 보셨나요? 네, 저는 고로 시작해서 야로 끝나는. 그렇군요. 네. 그런 카페. 고야. 예, 그렇죠. 그런 카페를 이용했는데 그 카페 같은 경우는 굳이 매매 같은 느낌보다는 좀 반려동물과의 어떤 커넥션을 중시하는 카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제가 깊이 관여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카페가 예전에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냥이네가 있고요. 네이버에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어때? 그 카페들이 입양란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중고나라에도 올라온다고. 중삐나라에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나라.
참. 미친 것 같아요. 네, 물건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그 중고나라는 정말 제가 쓰던 고양이 팝니다라고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끼 고양이가 올라오는 건지 얘기만 들어서 저는. 저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빠르게 넘어가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물건처럼 나오진 않지만 네. 그냥 나오지 않아야 될 곳에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내용마저도 뭐 중고 네. 물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다 싶은 곳에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만 맞아요. 좀 용도에 맞게, 좀 상황에 맞게. 용도란 표현도 좀 저도 좀 이상해서 잠깐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제 말은 그러니까는 장소에 맞게 그렇죠. 올려야 된다. 상황에 맞게 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서 구하실 수 있던가요? 고양이를 이제 쓱 보시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고양이를 제가 키우면서 많이도 좀 알게 되고 네. 관심도 가지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죠. 장소로 보자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오프라인에서는 네. 그냥 흔히 가다 보면은 개? 네네네. 개 맞죠, 뭐. 개 맞죠, 뭐. 네. 예, 예쁜 개가 많이 이렇게 전시돼 있잖아요. 전시? 네네. 뭐라고 하죠? 전시죠. 뭐 아무튼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해놓잖아요. 네, 쇼윈도에 이렇게 쇼윈도에 조그만 이쁘게 유리 상자 같은 스타일의 그렇죠. 호텔 전시대 그런 데가 있죠. 그렇죠. 그런 애견샵 그런 곳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고요. 네. 뭐 동네 애견샵이나 아니면 유명한 곳도 또 있겠죠. 어떤 거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비추하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거리가 있죠.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캐터리, 인터넷 카페, 그리고 다양한 판매 개별 사이트들이 있겠죠. 보고 읽는 티 굉장히 나세요. 자, 맞아요. 그 캐터리는 이제 브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갖추신 분들이 하는 게 좋고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한 종을 보호하거나 그 종의 특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종만 취급을 하시죠. 일종의 인간 문화재의 그 동물격 같은 경우네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뭐 무형 문화재 뭐 이런 거 전수자 뭐 이런 느낌인 전수자.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판매 사이트들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일단은 지금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셀펫이라는 데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름 자체가 동물을 팝니다잖아요. 그렇네. 네, 동물을 팝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세포셀인 줄 알고. 네. 뭐야 그러면? 뭐야? 동물의 세포? 네. 세포 동물? 네. 세포 단위의 동물? 네. 뭐야 그거? 뭐야? 마하님의 뭐야 그거?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사이트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아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그 사이트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름이 약간 뭐 어떤 식으로 바뀌었죠? 나눔펫? 근데 그거부터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 네. 모르는 데다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이트는. 네. 어차피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의미는 좀 좋은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셀이라는 의미 자체를 좋게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러면 그 사이트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변화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네. 잠깐만 또 그 곁까지 얘기를 하자면 그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하고 냥이네도 고양이 입양란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고 지금은 아마 고다는 최소한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를 줄여서 보통 고다라고 하는데 고야라고 안 하고 고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입양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입양 신청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뭐 저도 일반 입양인 것 같긴 했지만 뭐 집에서 나오는 아기는 아니고 구조한 아기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입양이라는 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일반 입양하고 구조 입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된 고양이들을 입양을 보내는 거. 구조된 고양이를 이제 임시 보호자분께서 맡아 계시고 계셨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일반 입양은 아닌 거죠. 네, 그건 이제 구조 입양이 되는 거고 일반 입양은 보통 얘기하는 가정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집에서 태어난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일반 입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사이트마다 좀 정의가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고 있죠.
요즘엔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적어놓고도 까먹었네요. 네네. 아까 오프라인 샵 대표적인 곳으로 동네 애견샵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 보호소도 있어요. 그럼요. 보호소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일 또 까먹었네. 네. 사투리 제일 중요한 부분을 까먹었네요. 까져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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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보호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호소가 제일 편한 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고양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인데 그 고양이가 키우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거의 구별마다 네. 그 도시 같은 경우요. 구별이거나 아니면은 뭐 시골 지역은 군별이거나 네. 지정된 보호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냥 이제 그 자기 구청이나 이런 데도 전화해서 우리 동네 보호소는 어디죠? 하고 물어봐서 거기 찾아가면 건강하고 네. 그런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실상은 상당히 열악하죠. 그 열악하다는 의미는 첫째를 먼저 이제 첫째나 둘째 이상을 기르시고 계신 분들이 그다음 이제 형제를 이제 데려오기에 좀 뭐 병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겠네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되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전 방송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물 보호소들 있잖아요.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 보호소의 목적은 정말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그 안락사를 하기 위한 그 임시기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왜 그러냐면 유실동물만 보호하겠다는 게 보호소예요. 근데 유실동물인지 아닌지 기간 안에 못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금 법이 개정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유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맞아요. 네? 유실동물이라 하더라도 다시 얘기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견주가 됐던 고양이의 엄마 아빠가 됐던 잃어버린 동물을 안 찾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안락사가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말이 되는 게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열흘에서 2주 정도. 만약에 정말 찾을 의사가 있는 견주거나 고양이 엄마 아빠라면 보호소부터 가보기 때문에 보통 열흘 이상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찾는데 잃어버리고부터 10일까지는 찾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동물이 보호소에 잡혀 들어온 지 한 달쯤이 그러니까 보호소에 잡혀 들어온 게 한 달쯤 뒤 길을 한 달쯤 헤매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매번 안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딱 들어온 그 기간부터 10일간을 못 찾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동물보호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잠깐만 짧게. 왜냐면은 아직 고양이 얘기를 못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 원래 목적은 유실동물, 잃어버린 동물이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는 유실동물로 안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실동물이거나 유기동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봅니까? 네, 그렇죠. 살쾡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좀 보셨어요? 드라마 좀 뭐지? 유시진 대회인가 그거? 요즘은 좀 지났죠? 많이 지났죠. 아무튼 그래서 아주 엄밀히 말해서 누가 찾으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길냥이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동물보호소에 들어가면 그 기관의 원래 목적은 정말 유실동물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들어가면 대기하다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보호소에서 구조해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안락사 대기 하루 전이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빼오는 거예요. 일단 임시보호로. 그렇게 해서 집에서 좀 꼴 좀 갖추고. 그러니 보호소 가면 애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잘 먹이거나 이렇게 되게 호화롭게 건강검진 잘 받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점 때문에 함부로 좀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사실. 그냥 짧게 팁을 어차피 이거는 고양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아픔하시는군요. 네, 말씀하세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나 네. 한 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웃기는 얘기지만 요즘엔 동물보호 이게 참 암울한 얘기긴 한데 동물보호소에 보통 얘기하는 그 품종 고양이라고 하는 거 페르시안 뭐 친칠라 뭐 이런 애들도 꽤 들어와요. 네. 그런 애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입양을 할 수 있다는 네. 정말 슬픈 장점. 네. 슬픈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한 얘기가 있죠. Don't boy. 그다음 말씀하셔야죠. 아답트? Just adopt인가 Just 뭐 adapt. adopt인가 네. 뭐 그거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그죠. 구매를 네. 하지 말고 입양하라. 그러면은 구매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예, 구매는 아까 애견샵이나 캐터리가 있을 거고 네. 입양에는 인터넷 카페나 아니지 캐터리의 판매 개별 사이트까지 있구나. 그리고 입양에는 인터넷 카페 정도가 있겠네요. 그런데 네. 입양은 구조소도 입양이에요. 구호소도 동물 보호소나 그런 데도 입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캐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르게 된 캐터리는 입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캐터리야말로 입양이에요. 네. 제대로 된 데는요. 근데 아직 그 캐터리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한국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네. 제대로 된 캐터리는 중성화까지 해서 보내는 걸 목표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이제 함부로 무분별하게 가정에서 더 이제 번식이 돼서 이제 혹시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버려질 가능성 같은 게 없게 만들죠. 근데 그 캐터리에서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 이제 브리더 분들께서 정말 직업적으로 하시는 그 이유도 있고 뭐 금액적인 측면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직업을 또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뭐 실제로 드는 비용이 많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제 말은 그 캐터리한테는 얼마 정도 비싸다 이거죠. 그죠? 비싸죠. 비쌀 거다. 얼마 정도가 딱 적당한 금액일까요? 그러면 한번 그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볼까요? 고양이를 들이는 비용들을 한번 쓱 훑어볼게요. 네네 좋아요. 자 무료가 있습니다. 네. 무료 굉장히 많아요. 네. 거의 코숏이에요. 네. 그 품종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고양이 자기가 키우다가 넘기는 경우 무료로. 잠깐. 완전 무료는 없잖아요. 완전 무료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네. 진짜요. 네.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좋아요. 넘어갑시다 일단. 완전 무료가 있고, 그리고 완전 무료에는 품종묘도 있어요. 네네네, 뭐 버려진 아이들이겠죠. 네, 버리려는. 보호소? 아니요, 자기가 키우다가 못 키우겠어서 제발 데려가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인 간에 이제. 저 그런 걸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 집하고 뭐 하고 뭐 오히려 돈을 줄 테니. 용품까지 아니, 다 돈을 줄 테니. 그냥 데려가라 이런 네.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착비 같은 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되게 우리 웃으면서 한다. 그러니까 웃긴 얘기가 아닌데. 네.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좀 인간들이 좀 경망스러워가지고 경박해가지고요. 경박스럽죠. 네. 무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숏 주로 이제 구조된 코숏을 이제 그 입양할 때 책임비라는 걸 받아요. 네. 그게 보통 몇만 원 선이에요. 네. 그 10만 원 넘어가지 않는. 네. 최소 얼마 이상이죠? 최소 3만 원 이상이에요. 오케이. 최소는 많이 지켜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는 걸로. 한번 쭉 한번 이제 돈이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알아볼게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 분양에서 품종 분양. 네. 가정 분양이면서 품종 분양인 게 최소가 보통 10만 원 선인 것 같더라고요. 최소가. 거기에서 최대가 한 100만 원 선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품종묘는 100만 원 정도 가요. 그 사바나 캣인가 어떤 캣은 보면 2천만 원까지도 하지 않나요? 사바나 캣이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합법인지 잘 모르고 야생동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나운. 네,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요. 네, 유튜브겠죠. 우리나라는 아마 못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 정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고양이를 모를 때 페르시안 고양이가 페르시안 게임이 한창 유행할 때. 아닙니다. 네. 페르시아의 왕자 저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페르시아의 왕자. 네, 페르시아 왕자.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네, 고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네네네. 그때쯤 고양이 페르시안이 한 마리 2천만 원이다고 TV에 나왔어요. 와. 이게 뭐 명품 고양이. 정말요? 네. 진짜 2천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눈하고 코하고 일자가 되면 일자가 될수록 그러니까 두 눈 사이에
네. 코가 위치하면은 최고로 아, 그 옆모습이 납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면 모습이요. 정면 모습이 눈 네. 위치하고 네. 코 구멍에 위치하고 이렇게 딱 라인이 일치가 같은 된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한자로 한일자가 되게 되면 그럴수록 더 네. 좋은 고양이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돼서 저희가 보기엔 좀 이상해 그쵸. 보이는데 사실은 그 네. 찐코라고도 많이 하고 찐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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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고급 고양이의 대표가 페르시안 고양이였거든요. 제일 초기에는. 그 털 긴 고양이죠. 그렇죠. 그죠? 장모종이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항상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페르시안은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유행이 지난 네. 그 시대를 타는 시대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고양이들은 이제 굉장히 가정 분양은 저렴하거나 네. 요즘엔 거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책임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책임비가 그 주로 이제 코숏, 네. 제가 계속 똥고양이라고 저만의 부르는 방식으로 부르는 그 아이들, 네. 그 길에서 쉽게 보이는 아이들 그런 네, 애들 있죠? 참고양이라 부르는 참고양이. 고양이들이요. 네. 네. 그 아이들을 특히나 구조된 고양이들을 입양할 때 책임비라는 걸 받아요. 네. 그게 이제 최소 3만 원 정도를, 이건 최소 비용입니다. 네.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반응을 보면 무슨 네. 책임비냐 막 되게 왜 기분 나빠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는 못 하겠는데. 네, 사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 반응이 많아서. 오히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러시나?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요? 이게 설마 그 3만 원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그렇진 네, 않으신데 뭔가 그래서 기분이 나쁘신 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그 구조된 고양이 입양하는 게 좀 힘들어요. 까다로워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까다로운 그 과정 때문에 과정 짜증이 때문에. 난 찰나에 네. 3만 원까지 왜 요구하느냐 뭐 이런 책임비란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게 그 요즘에는 잘 못 봤습니다만은 그 책임비라는 게 굳어져서 아마 없어졌을 텐데. 네. 예전에는 왜 우리 저 오일장이나 이런 데 가면 고양이를 팔아요. 개도 팔잖아요. 개도 팔죠. 네. 개 팔고 고양이 파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 다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데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심 지하철에 보면 그 종이 상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끼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10,000원 이렇게 보니까 해가지고. 형제들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그렇죠. 버글버글한 게.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예전에 그 책임비란 걸 안 받을 때 구조된 고양이를 데려가 주겠다고 하면 뭐 제가 고등학생이라서 그런데 뭐 혹은 뭐 저희 집에 너무 고양이가 많아서 그런데 좀 부담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온갖 핑계를 잘 대서 그걸 무료로 받아다가 그런 곳에 되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장이나 아니면 지하철 이렇게 고양이 파는 곳에다가 마리당 5,000원, 10,000원 이렇게 받고서는 팔아서 용돈벌이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발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발각된 것도 놀랍다. 어떻게 발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잘 지내나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입양 보내신 분이 제가 보낸 그 고양이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나요? 물어봤는데 계속 핑계대고 그러니까 집요하게 물어보고 쫓아가보고 해서 자백을 받아낸 거죠. 와, 굉장히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아니 얼마 된다고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등학생 정도 입장이면 또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글을 쓰면은 자기한테 잘 보내주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기술이란 게 생기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뽐이 생기는 거네요. 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마리 정도만 받아다가 다시 되팔아도 한 2-30만 원, 뭐 혹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용돈벌이 정도.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고양이들은 완전히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위험에 처하게 되고 고양이 입장에는요. 그쵸.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생명 경시하는 게 생기죠. 경시하는 행동. 생명 가지고 돈 벌어본 거니까요. 그렇죠. 네, 생명.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팔아도 이득이 남지 않는 최소의 돈.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다가 팔면은 5,000원, 10,000원 받는데 책임비가. 3만 원은 내가 가져가니까 되파는데 자기 노력도 들어가는데 돈도 안 벌리고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를 딱 정해놓은 선이 책임비예요. 그죠. 코숏으로 적어도 어디 가서 저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뭐 10,000원에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만 원 주고 팔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게 책임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어디 나쁜 목적으로 휘둘러지지는 않게 휘돌려지지는 않게 막자라는 장치라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그 개개인 간의 그 거래 사이트 있죠. 네. 거기 보면 무료 분양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사이트 뒤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료 분양만 찾아다가 이렇게 쫙 받아 모아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거 맞죠? 아니요, 요즘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료 분양, 그러니까 개개인 간의 거래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문제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무료 분양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고양이를 들이시려고 하는 분들께서 거부하시는 어떤 캠페인이랄까 그런 문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좀 주장해 주시는 게 고양이들을 좋아하신다면 고양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싶어서 책임비와 함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랑 이제 좀 다르게 캐터리 입양에 대해서는 저기 뭐 금액적인 측면이 어떻게 해야 합당할까요? 캐터리가 원래는 한 품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죠. 직장을 다니면서 고양이들을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본인도 좋으시겠죠. 안정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고양이를 이렇게 번식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일인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그러니까 원래 그 캐터리들은 7, 8개월 이상이 된 고양이만 분양을 하거든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특히나 여자야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간 다음에 어디 가서 막 새끼 낳는 어떤 모묘라고 불리는데 좀 어떤 공장 이런 데 가면 갇혀가지고 계속 새끼만 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동자 자체도 믹스가 되면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이용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겠네요. 이용당할 가능성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무슨 공장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전혀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노리시지 않으신다든지 아주 순수한 마음에 새끼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꼬물꼬물하는 그 악갱이들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품종 고양이를 들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새끼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고양이가 뭐 꼭 이용은 아니라고 해도 브리더들 분께도 또 좀 위협이 되고 그 의미는 브리더의 직업 위협이 되고 그 의미는 그 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페르시안 믹스들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페르시안 자체가 거의 그러니까 페르시안 캐터리 찾아보기도 힘들고 유행이 이렇게 좀 지나간 어떤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캐터리들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다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그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생길까 봐. 사람들이 다양한 품종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품종을 공급하는 뭐 아메리칸 숏헤어 캐터리, 페르시안 캐터리, 터키시 앙고라 캐터리 이런 게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요즘에 어떤 품종이 유행이다더라 그러면 그 캐터리가 막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직업적인 안정을 보장을 못 받아요. 가정 분양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7개월 그리고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7, 8개월 지나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새끼를 보지 못하는 몸이 된 다음에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분양을 받으신 분들 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새끼 때 보고 싶은데. 얘를 새끼 때부터 같이 키우고 싶은데. 서운한 거예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런 좀 합의점을 봐요. 중성화를 꼭 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서약 같은 각서 같은 걸 쓰고 일찍 데려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약속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 8개월 정도 키우다가 중성화까지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 들어가요. 그렇죠. 일단 예방접종 비용, 거기다 나중에 중성화 비용에다가 7, 8개월 먹는 사료값 이렇게 합치고 7, 8개월간의 그 브리더분의 월급에 얼마 좀 나눠진 부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신경 쓰신 분들은 이유식처럼 영양식도 좀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도중에 애가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굉장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200만 원 이 선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캐터리로 입양을 하려면 200만 원 정도 선이
적당하다 말씀하시는 건데 딱 2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최소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그분들의 직업도 존속이 되고 그렇죠. 고양이 종자도 유지가 되는 그렇죠. 그런 그 원리가 유지가 되는 원리가 그렇죠. 맞나요? 뭐 다양성이요. 고양이 세계의 다양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뭐 다 같이 막 섞여버리면 뭐 서로 안 좋아요? 뭐 오히려 더 뭐 종족 뭐 희귀종도 생길 수 있고.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숏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분명히 어떤 품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외모라든지 네. 난 긴 털이 좋다라든지 네. 나는 완전 하얀색의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품종 고양이도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구하는 방법이 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 믹스가 돼버리면 네. 뭐 그런 고양이라는 그 종자 자체를 부르는 게 애매해지겠네요. 의미가 사실. 없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유지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네. 그러기에는 이제 개인적 부담이 이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200만 원 정도는? 예. 그런데 캐터리에서 그 정도 받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분양 때문에 가정 분양이 막 되게 싸게 나오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캐터리에서 나온 고양이나 그러니까 고양이를 드리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네. 캐터리에서 나온 고양이나 네. 가정 분양에서 나온 고양이나 네. 건강 상태는 거의 비슷하거나 가정 분양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캐터리에서는 막 10수마리의 고양이를 돌보고 이러는데 집에서는 한 2-3마리 정도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잘 돌보잖아요. 네. 영양제도 먹이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고양이를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뭐가 정말 그런 그 충고 많이 하세요. 건강한 고양이를 들으려면 어디서 할까? 집에서 가정 분양 받으세요. 이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들으시는 네. 분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까 잠총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가정 분양은 아무래도 좀 그 고양이들이 많은 이용에 처해질 위험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정말로 행방이 엄청 오늘 근데 굉장히 진행 스타일이신데. 네. 그러게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단 그 가정 분양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물 번식업이나 동물 판매업은 그 불법이기까지 하나요? 네네네. 신고를 해야 돼요. 아, 몰랐어요. 허가제는 아니고. 아니 시골에서도 지금 많이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네. 예전부터 가축을 이제 서로 이제 새끼를 보면은 이웃끼리 나누거나 지인끼리 나누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고양이는 통계가 없는데 네. 고양이는 통계가 많지 않아요. 네. 개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네. 네, 말씀하세요. 개는 굉장히 살 데가 많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애견샵에서 고양이 파는 곳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프 매장에서는. 고양이는 좀 덩치가 대부분 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맡겨놓은 거겠죠 아마. 거기서 사는 애겠죠 아마. 사는 애. 네네. 아무튼 그렇게 개는 그렇게 길에서 그 애견샵에서 파는데도 많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어디서든 그냥 예. 통계를 내보니까 여전히 가장 많은 그 반려동물을 들이는 경로가 지인을 통해서요. 아는 사람이 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캐터리라는 게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칙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캐터리가 2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하고 어느 정도까지 받나요? 가정 분양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예요. 그래요. 그럼 그분들 직업도 거의 유지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네. 자꾸 뭐랄까요? 대량 생산의 유혹을 받으실 수밖에 없게. 왜냐하면 다른 대학은 틀리게 막 제가 아는 어떤 캐터리 분도 외국에서 계속 새로운 고양이를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챔피언 캣이라고 하는 이제 캣쇼에서 몇 개 이상의 이제 메달을 받은 리본을 받은 이런 고양이들을 일본에서 한 마리 또 데려오고 미국에서 데려오고 그것 때문에 일본도 갔다 오시고 미국도 갔다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종자를요? 한 종자. 그러니까 그 종이 좋으셔서. 그러면 번식만 하고 다시 갖다 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년 데리고, 그러니까 브리딩 그 캐터리끼리 외국 캐터리끼리도 서로 이제 교류를 해요. 근데 그쪽에 챔피언 캣을 들여와가지고 한국에서 몇 년 정도 살게 하면서 좀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그 종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캣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챔피언 캣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갔다는 소리는 전 별로 못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로 캐터리끼리 교류를 해요. 제대로 된 캐터리라면. 근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이시면서 하시는데 가정 분양은과 별 차이가 없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가정 분양은 사실 좀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면 사실은
안락사의 위기에 있는 네. 보호소 애들을 좀 데려오는 게 더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캐터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난 코숏이 좋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보호소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많은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이 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입양을 하기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 방식이. 일단 이상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압니다. 뭐 구매가 아니라 입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일단 제가 나중에 싹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짧게.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이게 네.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다는 건 아니고 네. 만약에 품종 고양이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네. 캐터리에서 200만 원 이상 주시고 아니 근데 그 캐터리 나 100만 원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 왜 주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상. 그러니까 이상. 네. 이게 서로 현실이 그런 현실이란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품종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면 받게 때도 막 줘요? 막 줘요. 네. 강제로 막 집 앞에 막 돈을 놓고 막 캐터리 뿌리고. 막 유지해 주세요 이러고. 그렇죠. 네.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고 막. 네. 그리고 7, 8개월 이상의 성묘에 가까운 혹은 성묘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미 그 중성화 수술까지 마친 네. 품종 고양이면서 새끼 고양이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새끼 고양이, 새끼 때부터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호소에 가셔서 이제 주로 코숏이 되겠죠. 코숏인 아이를 입양을 해오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새끼 때부터 키우실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는 운이 좋으면은 뭐 페르시안 아기도 있을지도 모르죠. 보호소에. 그럴 수도 있죠. 임신 고양이가 들어오면 임신한 페르시안이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새끼 때부터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코숏으로 하시고 보호소로 가시고 만약에 품종이 좋으시다면 그만큼 많은 돈을 내시고 성묘를 들여서 그 품종을 키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 멀고. 자, 현실적인 조언을 뿌려도 되긴 됩니다. 일단. 일단 뭐 던져보는 거죠. 던져 200만 원 딱 드리고 그냥. 문 앞에다 그냥 딱 붙여놓고 간다든지. 그냥 막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누가 우리 집에 그렇게 안 그러나? 아무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품종 고양이가 됐던 코숏이 됐던 아무래도 코숏이 더 많겠습니다만은 동물 구조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일단 되게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구조 활동하시는 분들로부터 입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이제 연락을 닿으려면은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시면 되겠죠.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그리고 SNS 중에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이제 활발하게도 활동하세요. 요즘은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계속 보내야지만 또 새롭게 구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럼 정말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도 나오긴 하지만 정말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실 건가요? 아니요. 그런 짓 안 할 건데요. 누굴 그 개인을 밀어주는 짓거리는 우리 메일 주소나 해야지. 아무튼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우리 메일 주소를 물어볼 수는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분들 의사도 필요하니까. 맞다. 우리 메일 주소도 나왔죠 참. 이제 생기지 않았나요? 네. 앞에 얘기 안 했죠? 앞에 얘기했을걸요? 했구나.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사연 주실 때는요. 사연과 우리는 이제 댓글을 먹고 삽니다. 댓글, 다운로드. 또 뭡니까? 우리 저 순위 올라가는 거. 구독. 구독. 맞다. 구독. 왜 우리들은 구독을 안 하죠? 댓글, 다운로드, 구독에 하트 그렇게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좋죠. 우리는 왜 저기 다운로드 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구독은 안 늘어나죠? 열심히 다운로드하면서 맛만 보고 계시는 걸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네, 그런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지금. 자, 그 메일 주소도 생겼습니다. 이제 사연 받으니까요. 사연 주시면 사연 뽑히신 분들께는 고양이와 사람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 네. 사연 뽑히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 소정의 선물이라고 하죠. 라디오에서는. 소정의 선물. 네.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활발해지면 월마다는 조금 큰 선물. 뽑히신 분들 중에서 큰 선물이라고 해봤자 뭐. 그게 뭔지 살짝 팁 살짝 어떻게 되나요? 작은 선물은 없어요. 네. 고양이 없어.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그게 만들어진 게 있어가지고 진짜 많아서. 예쁘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예뻐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고양이들의 주인공이 그 잠툭님네 가족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들로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코숏과 뭐
종자 그렇죠, 고양이들이 그렇죠. 품종까지 섞여 있는 다양하게 네. 있다고 하셨죠. 네. 정말 예쁜 엽서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큰 거는 뭐 정말 큰 거죠, 그죠? 구입해야 되는 거. 그렇죠. 구입하자 그러면 상당히 비싼 걸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네. 뭔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네.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 큰 건 아닙니다. 네. 집을 살 수는 어쨌든 건강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좀 않습니다. 작습니다. 작지만 네. 너무너무 예쁜 걸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무려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만드는 데는 만들라 치면은 한나절은 걸릴걸요? 아니죠. 거기 담긴 의미가 있는. 그렇지. 그걸 그렇지. 생각하는 그 시간. 그렇지. 굉장했죠. 예. 우리 서로 같은 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아닌가요? 테이블. 책. 책. 맞다. 테이블? 책 선물도 있구나. 테이블은 왕 큰 건데? 테이블은 훨씬 비싼 거죠. 네. 테이블은 비교가 안 정말 되죠. 그렇죠. 우리 뺄까 이거? 책 할 거야? 테이블 할 거야? 어떤 걸 할까요? 갑자기 저한테 반말하지 마시고요. 이거 녹음 나가는 거예요? 나가죠. 아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반말할게. 네. 뭐 그거는 잠통님께서 선택하셔야죠. 어쨌든 제가 뭐 테이블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수공해요. 그러니까 당신 색칠하셔야 돼요. 그럼요. 당신 색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은 제가 그림 의미가 없죠. 보여드렸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려나? 네네. 네, 저 우리 잡담 너무 길게 하나? 작가입니다. 네. 네. 일러스트 작가 트위님께서 직접 그리신 테이블 선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무는 직접 잠투님께서 아마 자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사람용 테이블이 아니라 그 고양이용. 식기 테이블 완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인터넷 팔지 완전 않는 겁니다. 예쁜. 네. 네네. 무슨 스타일인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굉장히 하다는 거, 그 정도.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메일 주소 얘기 한번 한다고 그런지. 자, 사연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거는 저희 파일럿 방송이고 저희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양이들과 재밌었던 이야기 물론 봤고요. 고양이들과의 만남, 자신이 키우시는 고양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양이를 만나고 싶다. 안 키우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표정이 찌그러지네요. 네.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고양이를 무지개 다리로 건너 보내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애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했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편지로 보내주시면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아마 따로 날을 정해서 제가 혼자서 녹음해서 이것만 웃고 떠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요. 네, 애도의 시간, 고양이별로 보내는 편지, 고양이별로 보내는 편지를 제가 이제 우체부가 돼서 그 편지를 들고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팟캐스트 캣살롱을 줄였습니다. 팟캐살 PODCATSAL @gmail.com.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ODCATSAL. 다시 무슨 소리가 그런 소리가 들어가. 자, 다시. 다시. 안 하던 영화니까 속이 안 받죠. 다시. 팟캐살 PODCATSAL @gmail.com. 네, 팟캐살 @gmail.com입니다. 네. 여기로 많이 보내주세요. 특히 고양이별로 보내는 편지, 고양이 신전 우체국에 보내시면 잠퉁이 배달부가 무지개 다리를 열심히 건너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너진 마시고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비행기로 던지세요. 그냥 갔다 온다고. 네. 갔다 오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전하는 방송을 크게 하세요. 그렇죠. 확성기를 틀고 무지개 다리 앞에서. 네네. 잠퉁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기쁜 얘기를 나눌 때는 많은데 슬픈 얘기를 나눌 때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다 주변에도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하기에 같이 좀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뭐 울 수도 없고 또
왜 고양이 죽은 걸로 그래? 이렇게 괜히 오히려 핀잔만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는 요일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없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네. 잠툭님께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고양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고양이별로 보내는 편지 꼭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송만 하십시오. 전송만 할게요. 안 넘어갈게요. 그때 얘기. 아니 제가 그 무지개 다리 그 마중 나간 그 그림 그렸었잖아요. 네네. 아우 너무 멋졌어요. 그거. 예, 감사합니다. 그 잠툭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무지개 다리를 이미 건너고 있는 그분은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건너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생사를 오갔는 뜻이거든요.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내가 그거 한 번 전달하고 나 다시 못 온다는 얘긴데 그럼 이 방송 일회용이야?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를 걱정도 해주시는군요. 네, 그럼요. 왜냐면 같이 방송할 건데. 그럼요. 예, 10년 하셔야죠. 그럼요. 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나눴던 말씀들 중에서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를 입양하는 곳과 그것에 드는 비용들 한 번씩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추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정리를 하기 앞서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아니 아까 이상적인 얘기와 그 현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 보호소에 아기를 데려올 때 아무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전염병 첫째로 들일 경우에 뭐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끽 해봐야 뭐 피부병 정도겠죠. 뭐 문제되는 게. 근데 다른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한테 전염병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특히나 잠툭님께서는 구조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 구조한 고양이들도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다른 분들도 그 부분을 알고 숙지해서 이미 집에 들이고 있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하면서 둘째나 셋째 그 보호소에 들인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트위님 말씀은 되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그건 다음에 한번 다룰게요. 뭐냐면 둘째 들이기라는 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간호하기 같은 편 그런 편에 들어갈 거고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게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입양하시라는 게 그분이 보통 치료를 다 해놔요. 최소 2주 이상은 데리고 있다가 이제 보내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구조자도 지금 당장 아픈 아기를 보내진 않아요. 만약에 보낸다면 감기 정도인데 거의 이제 완치 단계에 있는 애들 보내는 경우는 있어요. 감기거나 피부병인데 완치 단계에 있는 애들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당장 되게 심하게 아픈데 걔를 보내는 구조자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는 현실적으로는 보호소에서 데려오지 마시라고. 구조자를 통해서만 데려오시라고. 그게 다른 거구나. 네네네. 저기 잘못 알아들었어요. 보호소에서 직접 데려오라고. 그럼요. 아니요. 네, 제가 들으면서 잘못 들었네. 구조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면. 그래서 아까 메일 주소를 얘기할까 말까. 아직은 보호소에서 직접 데려오시기에는 특히나 고양이를 처음 들이시는 분이라면 바로 질병 그 케어, 그러니까 간호하는 것부터 접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보호소 아이들도 불쌍하기는 하죠. 그거에 그럼 나중에 도전하실 수 있게 이 고양이 신전 방송에 댓글과 구독과 좋아하기를 많이 눌러주시면 첫째를 드릴 때도 보호소에서 다운로드까지. 다운로드까지. 첫째를 데려오실 때부터 보호소 애들을 데려오실 수 있는 실전 비법들, 노하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연락처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바로 카톡이나 이런 뭐 있잖아요. 뭐 있죠? 라인, 카톡 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구조 일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사연과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급할 경우가 있거든요. 사연으로 이제 다 지나간 일 말고 당장 힘드실 때는 바로 조언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연락처를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100만 명쯤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잘 하시고. 100만 명 오면은 그 중에 제가 급한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힘드신 게 있으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정규 방송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트위님하고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떠나서 녹음실을 떠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로 파일럿이에요.
네, 네. 이거를 들고 이제 고양이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와우, 재밌겠다. 네. 오늘 재미가 좀 없으셨더라도 네. 경박한 인간 하나가 빠지니까 참 많이 그래도 진중해지네요. 그렇네요. 네. 좀 더 경박해지고 재밌는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가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네. 많이 성원해주세요. 네, 사연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선물이 많네요. 야심차게 준비해요. 저희가 협찬이 없는 이상 저희가 자체 협찬. 굉장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연 보낼 맛 있겠어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우리끼리. 우선 보내드리면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냥 우선은. 일단은 우리끼리 해서 방송 메꾸고 네. 우리가 상품 다 먹고. 네네네. 아, 참. 네. 그 전에 네. 그분의 실명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면 네네. 그 비밀로 해드리는 거 그런 건 저희가 잘 지켜드리는 네. 걸로. 그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삥구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뭐야 그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